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냈어요? 다행입니다. 한 친구는 조금 힘들게 보냈다 해서 오늘 좀 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의 역할이 컸는데 오늘은 좀 없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교재는 30쪽에서 31쪽을 펴놓고 오늘은 한번 읽어볼까요? 전기장의 세기와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 라이브로 수업할 때는 그냥 집중하고 필기는 언제 하는 게 좋다고요? 집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일수록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옛날 공부할 때 그냥 암기하고 공부했는데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보려니까 문제하기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영상도 다른 사람들 거 영상도 보고 막 연구 좀 했는데 그래도 수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에 안 쓰는 거 써놨어요. 밑에 파란색 글씨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랑하라. 이거 어때 써먹는 거예요? 연애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바꿔놨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암기하라. 그럼 선생님 오늘 수업하면서 가장 많은 얘기를 뭐라 하겠어요? 외우세요. 얘기할 거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는 불과 10분, 15분, 길게는 30분. 사실 똑같은 내용을 해봤자 우리가 10분, 5분밖에 안 하는데, 오늘 가우스 법칙 얘기를 하면 이 가우스 법칙은 가우스라는 사람이 30년 동안에 연구한 결과를 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히 몇 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선생님 공식만 쓰면 1분도 안 걸려요.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게요. 알겠습니까? 결론은 끝나고 나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돼, 사랑. 암기하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해서 한다겠어요? 전기장의 세기와 뭐요? 가우스의 법칙인데 우리 전기회로 교과서에는 가우스 법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전기 기능사 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산업계산의 기사는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할 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전기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쿨롱의 법칙에서 전기력 F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배웠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였죠. 단위는 뉴턴이었고 여기 입실론은 진공중일 때는 제로가 들어가고 진공중이 할 때는 이제 풀 버전으로 어떻게 해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이었어요.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전 영상을 보고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려면 뭐에 대해서 알았냐면 전기장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전기장이 뭔지. 근데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에는 쿨롱의 법칙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말하는 가우스 법칙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기능사에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 점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지면 선전화, 면전화, 최적전화까지 가요. 그랬을 때 가우스 법칙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기능사 필기에서는 뭐냐면 가우스 법칙이 뭔가에 대해서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장을 먼저 정의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전기장. 지난 시간에도 힘들게 썼어요. 전기는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머리가 샤프하잖아요. 선생님 30분 걸리니까 여러분들 1분이면 되잖아요. 그죠? 민재, 전기장이 뭐예요? 전기력이 제가 한자를 그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잘 쓰지 못하니까. 번개전이죠? 기는 어떻게 돼요? 기운기라 그래요. 기운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장자예요, 장자. 이 장이 무슨 장자일까요?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한자 쓸 때마다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얘가 우리말로 하면 마당장이래요, 장.
운동장이다 그 말이에요. 운동장. 조금씩 이제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놀고 있는 또 운동장을 뭐라 한다? 전기장이라 한다. 근데 이제 전기장은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진짜 영어가 더 쉽다 했죠. 지난주에 누가 그랬지? 서준이가 그랬죠. 영어가 더 쉽다 그랬죠. 전기장 영어로 뭐예요? 공부 많이 갖고 왔어요. 오! 뭐요? 스팟? 일렉트릭. 선생님 찾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필드. 그럼 필드가 뭐예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필드 나간다 그죠? 우리 여기 야구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필드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는 강주죠. 강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여기 누가 놀아요? 간준이를 뛰어노는 건 아니에요. 선수들이 뛰어놀죠?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전기장은 누가 뛰어노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하들이 노는 공간이에요. 전하들이 운동하는 공간이랄까요? 뛰어노는 공간이에요. 전하들이 노는 공간이다. 근데 이거를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제일 중요한 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아주 우수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왔죠? 사실 시험에서는 공식 하나 하면 끝나요. 근데 이제 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하들이 놀고 있는데 그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는데 전기장의 세계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떨어뜨려야 돼요. 선생님이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먼저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원래 사실은 비유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대로 날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잘한 거예요. 근데 먼저 설명하고 한번 전기장을 설명해 볼게요. 전기장 세계를. 여러분들이 강주천을 가면은 물살이 잘 보이던가요? 유속이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죠? 물은 딱 차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움직이지 않은 걸까요? 댐을 쌌다면 진짜로 안 움직이겠지만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살이 센지 안 센지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 봐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빠르네 죽겠죠? 그러면 진짜 멋진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A4로 가죠. 종이 배를 접잖아요. 그죠? 여기다 띄워요. 종이배를. 그럼 어떻게 돼요? 빠르게 이동하네? 물살 세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뭘로 갑니까? 전기장이 세기로 갑니다. 전기장이 세기로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돼요?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전개의 세기라고도 해요. 한자 표현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면 공식은 이거예요. 쿨롱의 법칙에서 Q 하나가 없어져요. 쿨롱의 법칙에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Q 하나가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Q2가 1로 바뀌는 거예요. Q2가 1쿨롱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러면 E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냥 진공중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도 책에서 진공중으로 많이 나오니까. 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사실 이제 단위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조금 정리되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다 펴져야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하고 F하고 전기력 차이하고 Q 하나만 있는 걸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은 아까 선생님은 물살에다가 전기배를 띄운 거하고 똑같아요. 전하가 있는 순간 플러스 Q가 있다. 그러는 순간 여기에 힘이 작용을 해요. 선생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혼자 공부할 때는 필요가 없었어요. 암기 안 끝나니까. 이게 뭘까요? 백열전구입니다. 이건 원래는 LED 들어있었는데 선생님이 백열전구로 바꿔왔어요.
전화도 이런 거지 않을까. 아무리 상상해도 주변에 찾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딱 여기에 불을 켜는 순간 어떻게 될까? 여기 어둡다. 불을 켜는 순간 퍼져나가겠죠, 빛이. 전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있는 순간 뭐가 퍼져나가요? 뭐가 퍼져나갑니까? 빛이 퍼져나가요? 그럼 백열전구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표현이 뭐냐면 전기력선이에요. 전기력선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책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전기력선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전기력이라고 하니까 힘의 선이라고 표현을 되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전기장이 미치는 전기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기장. 하여튼 나중에 또 나오니까 교재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전기력선에 대해 성질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는데 상상을 하는 거죠. 전기력선. 전기력선을 누가 플랭클린 사람이 생각이 냈대요.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연구하다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놔두냐?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플러스를 이끌러 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점전화를. 얘가 영향이 바뀌었죠? 평! 뭐예요? 평! 지워져 버리네. 네. 플러스 1쿨로 놓겠습니다. 점전화. 또, 평 튀어나오기. 이게 전기장의 세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센 놈 Q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를 딱 놓자마자 여기에 영향을 미치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출장을 가기 전과 갔다 오면 다르죠. 아무 여러분들 자유 수업 따라해도 선생님 딸기 딱 오는 순간 핸드폰 보는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딱 바뀌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딱 Q가 존재하자마자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세냐 보려면 어떻게 돼? 플러스 이클롱 딱 놓으면 틱 튀어간다고 말해요. 이게 뭐라고요? 전기장의 세기라고.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다가 1로 바꿔주게 되면 이게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울 거는 뭘 내면 되는 거예요. 4파 이슈는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원래는 Q 곱하기 Q2가 들어가 있는데 Q2가 뭘로 바뀐다? 1로 바뀐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의 개념은 그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필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감 왔어요? 아까 지금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랑하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하라. 선생님 저는 이해됩니다. 이해하면 돼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이해해갖고 돼요? 거의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럼 이 공식 외우라면 외울 수 있겠죠? 전기력선에 대해서는 교재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면 돼요? 오늘의 관건,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 얘기하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전기를 공부한 사람들끼리는. 또 통한 사람이 있어요. 물리를 전공한 사람하고 통합니다. 선생님이 가우스 법칙을 유튜브에 쳤더니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학원 선생님도 있는데 물리학과 교수가 많이 나옵니다. 물리학과 교수가. 그러니까 물리를 공부하면 또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서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하면 되겠어요? 가우스는 수학자이자 과학자죠. 여러분 책에 가우스 법칙 뭐라고 나왔나 봐보세요, 한번. 가우스의 정리로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게 공식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감히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있어 보이고 싶으면 칠판 나오고 쓰세요. 지금도 있어 보이게 쓰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급돼야지 우리 교재를 볼 수 있어요. 예사롭지 않죠? 적보는 배운 것 같은데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뭐지? 대단합니다.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Q. 저는 하나 아는 게 있네요. 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달라 보이죠? 수학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깊이 이해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기를 공부한 사람들이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원리를 알고 싶으면 잠 안 올 때만 보라고.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해라, 그냥. 쭉쭉 가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먼저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참. 가우스 법칙 30년 걸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선생님 쓰는 1분 안 걸렸죠? 1분 걸렸어요, 1분. 근데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찾아내기까지는 30년, 인생에 뭐 몇 살까지 살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30년을 쓴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가 아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선생님 방금 조심해서 쓴 거 봤어, 안 봤어? 그럼 이게 뭐냐? 자, 주현이가 지금 쓰러져 있어서 지금 대답할 사람이 없는데, 책에 보니까 얘를 푸사이라고 읽어요, 푸사이. 사이라고 읽는데, 푸사이.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뭔지가 중요해요, 뭔지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전속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럼 전속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속. 선생님 진짜 요즘에 한자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어요. 난 하루가 짧아요. 주혁아, 전자는 번개전 맞아요. 그렸습니다. 쓴 게 아니라. 속자는 뭔 속자일까요? 이렇게 쓴대요. 묶을석이래, 묶을. 다발, 다발. 이게 뭐예요? 전기력선의 묶음이에요, 묶음. 우리말로 뭐라고요? 전기력선의 뭐라고요? 묶음인데, 묶음을 또 어떤 표현을 해요? 묶음을. 다발이라고, 다발. 파 한 다발 가져와라. 들어봤자 파 한 다발. 근데 여기서 빛이 나는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빗줄기가 있는 게 항상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속이에요, 속. 플럭스. 영어로는 진짜 또 어려운 말 나오죠. 플럭스. 일렉트릭. 플럭스. 요것도 찾으면 또 날셉니다. 그냥 플럭스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전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새로운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다발이라고. 그럼 봐보세요. 파다발. 전기력선 다발은, 그럼 또 문제가 뭐가 걸립니까, 여기서? D가 걸리죠, D가. D가 뭐예요, D가? 그러면 D가. 전속 밀도. 뭐라고요? 전속 밀도. 그러면 전속 밀도라는 건 뭐예요? 면적의, 이게 뭐야? 전속을 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이 파다발이 면적을 지나는데 얼만큼 나갔느냐. 이게 빛이 쫙 나가는데 통과하는 부분이 얼만큼 통과했냐, 면적을.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 뭔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나가죠.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이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된대요. D 곱하기 S는 Q로 간다는 거예요. Q. 얘는 면적이죠? 그러면 전속, 우리 밀도를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D는 이꼬르 S분의 Q.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속과 전하량은 같다야, 같다. 이거를 이제 말로 풀면 뭐가 되냐면, 가우스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책에도 가우스 법칙 설명되어 있죠? 선생님이 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의의 폐공면을 통과하는 제일 중요한 말. 전속의 총수는 지우겠습니다. 글씨 너무 껴 써가지고. 폐공면 안에 있는 전하량의 총수와 같다. 이게 뭐라고요?
가우스 법칙 또는 가우스 정리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때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면 돼요. 기능사 시험 보러 갈 때는 D는 이꼬르 S분의 Q고 곰볼로도 쓸 수 있어요. 푸사이로도 쓸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을. 어렵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자, 아까 전에 폐곡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구마를 생각합니다. 고구마. 선생님, 별 생각 다 했죠? 고구마 다 생긴 것이 다 다르죠? 그러면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가지고, 캠핑장 가지고 꼬먹으려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넣는 사람도 있지만, 타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호일을 딱 넣죠, 호일을. 고구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호일을 딱 은박지로 싸죠? 얘가 뭐예요? 고구마. 정확히 표현해줘야죠. 자, 얘 뭐예요? 고구마. 얘 뭐예요? 은박지. 그러면은 전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하가 이렇게 전하가. 우리는 플러스 폴롱에서는 전기력선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재를 통해서 할 거예요. 오늘 교재는 다음 주 내일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서 불을 켜면 전하가 존재하는 순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느 순간 영향이 있잖아요. 빠릿빠릿해져요. 그죠? 여기 뭐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전기력선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기력선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전기력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비율적으로만 표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못 그리게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은박지를 쌓는 거예요. 은박지. 구로 생각하세요. 구. 선생님이 이거 들고 계속 이걸로 얘기한 거 뭐냐면 이게 전화가 있는데 가로등이나 여러분들 정원등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하얗게 있는 게 있어요. 그 글로브라고 해요. 글로브. 요렇게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빛이 쫙 나가죠. 글로브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눈부심을 방지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깨지는 거 방지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와 좀 다르게 가우스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폐공명이라는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이제 꽉 채운 거예요. 그럼 여기를 통과해, 통과 안 해요? 통과해 그대로. 뭐가 통과합니까? 전기력선이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개념을 끌고 오냐? 전기력선을 다발을 묶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보냐면 전속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전속을 다 싸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뭘 알아본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한 거예요. 그게 뭘로 표현한 거다? 가우스 법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식 외우고 일단 마칠게요. 자, 공식 총 몇 개 나왔어요? 크게 한 3개 나왔죠? 자, 우리 반장 늦게 왔는데. 자, 공식 얘기해 보세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네. 2는 읽으세요, 빨리. 볼트 퍼 미터 나중에 이제 전위까지 배워야지 그 설명이 돼요. 우리는 시험 보러 갈 때 이거 갖고 하면 되죠? 자, 우리 전개로 교과서에는 없다 그랬어요. 가우스 법칙은.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돼요? 푸사인이 이꼬르. 이거는 폐공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D를 아는 거하고 S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는 뭐다? 전하량이다. 근데 기능사에서는 적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얘를 곧 어떻게 하라고요? 푸사인이 이꼬르 D, S는 이꼬르 Q로 간다. 근데 얘가 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속 밀도를 구하라 하면 D는 이꼬르 어떻게 하라? S분의 Q로 가는데 전하량이나 전속이나 똑같다. 이거. 그리고 하나 더 쓴 게 뭐 있어요? 전기장을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 여기에 유전율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전율 부분 때문에 새로운 개념들이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D는 이꼬르
입실론 곱하기 2가 돼요, 2가. 주목. 자, 우리는 지금 불과 몇 분 했어요? 한 20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기능사 준비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은 선생님. 사실 선생님이 30분만 수업하면서 사실 쪽팔린 데 없잖아요, 있습니다. 왜요? 더 표현을 잘하고 싶은데 딱 그게 느껴져. 아, 내가 기초가 너무 없구나. 학창시절에 수학을 적분을 좀 잘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수학이 궁금하면 나는 기능사 준비하지만 수학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수학 선생님 찾아가세요. 알겠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 다 찾아보면은 수학자가 곧 과학자고 과학자가 수학자였어, 옛날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수학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미분 만드는 사람도 아마 수학자이자 물리학자고, 적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다 수학자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과 우리 책에서는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조금 깊이 하려고 했더니 어렵더라. 그러나 우리는 그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 좋지만 시험 공부할 때 그러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랑하라, 암기하라. 진리야, 진리. 알겠습니까? 자기점 공부할 때 꼭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